자, 9월 20일 날 설명회 때 제가 그 토론 제의를 했고요. 정식으로 조합장님이 이정무 부조합장하고 허건 조합원한테 이렇게 22일부터 24일 사이에 당신네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라. 참석 대상은 이렇게 4명이 하자. 나는 조합장하고 한영기, 그쪽에서는 부조합장 허건 조합원, 그리고 주제는 부조합장 해임, 가처분 소송, 상가 입찰, 공사비 협상, 이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니네가 자유주제 아무거나 더 넣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정무 부조합장 이렇게 토론 거부한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왔고요. 토론 거부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조합원 한영기하고는 토론 못한다. 아니, 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책임 안 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옛날에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합장하고 같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에서 토론하는데 꼭 그 권한이 있는 뭐 조합장, 아니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 토론하나요?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가지고 토론하지. 어찌됐든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허건 조합원도 거론했는데요. 네, 진짜 어이가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허건 조합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부했냐면, 저는 토론에 참가하는 인원은 상가 통매각 안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한 한 분으로 한정하였으면 한다. 그 소유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쭉 써서, 한영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책임도 안 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세요. 한영기 조합원은 뭐 실질적으로 만든 일을 자처하면서 고문직함을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한영기는 안 돼, 이런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허건 변호사는 상가 토매각 안건 관련 자료를 수령하고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한 한 명만 토론에 참여했으면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자료도 없는 분이나, 이거는 지금 김석중 조합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김석중 조합장이 상가 관련 자료가 없다고 정보개혁 청구 때 안 주니까 이런 얘기가 한 것 같고요. 책임지고 한 결정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없는 분과 하는 토론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다. 그래서 우선은 기약해서 9월 23일 오후 2시까지 기약해서 조합장 당신이, 김석중 조합장이 23일 오후 2시까지 상가 통매각 안건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한 자로서 본 토론에 참여하실 한 분을 저에게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토론회를 위하여 상가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참여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제안하고 우리 김석중 조합장이 제안한 이 4명 하는 거는 분명히 허건 변호사가 거부했습니다. 물론 오늘 토론회는 허건 변호사가 바뀌었지만, 부인이 어떤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어서 못 오는 거는 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에 하더라도 이 4사람은 않겠다라고 분명히 거부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렸듯이. 그리고 이 주제도 지금 중요한 게 부조합장 해임, 가처분, 허건 조합원 변호사가 낸 가처분 소송, 상가 입찰 관련, 공사비 협상 관련,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건데, 이거 싹 빼버리고 상가 매각에 대해서만 사실상 노영창 이사하고만 둘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응? 노영창 이사하고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거부한 거죠. 오늘 토론은 자기가 시간이 있어도 사실은 너네들하고는 안 해라고 거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날렸거든요. 비대위하고 토론은 무산됐다. 무산됐는데, 그 과거에도 계속 몇 차례 제가 토론 제의를 했는데 여기서 비대위에서 거절을 했죠. 한 번도 응하지 않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 거짓말, 자기네 실력 다 뽀록나니까 한 10분, 20분만 토론하면 다 뽀록나요. 거짓말이라는 거.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 계약서, 뭐 이런 증거 자료를 놓고 하는데, 이거 딱 들이대면 아마 토론할 때 말문이 탁 막힐 겁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이 없으니까 못 나올 거다. 아마 그 토론 거부했을 거다라고 했더니, 허건 변호사가 어제 오전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영기 조합원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애를 갖추기 바랍니다. 한영기 조합원, 사람이 면제되길 바랍니다. 허건 씨가 제가 알기로는 30대 중반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아들뻘 정도 되는 애입니다. 예. 한영기 조합원, 먼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는 한영기 조합원이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명색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소송마다 판판이 깨졌죠. 조합한테 엄청난 손실을 끼쳤죠. 이 소송 고소해서. 그 다음에 이번 가처분 소송 허건인가 냈지만 제가 볼 때는 패소 확실합니다. 반드시 조합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조합장 허건 씨가 이렇게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부조합장 해임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거를 노줄레나 이 허건 씨도 잘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허건 씨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이 짓을 해놓고 대래 자기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를. 어제 문자 보낸 게,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제 문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허건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 제가 허건을 욕했는지, 명예훼손했는지, 거짓말했는지. 그런데 제 인생 전체가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랍니다. 허건 씨, 이성을 찾으세요. 이성을. 자, 분명히 했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비대위한테 제가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어찌됐든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허건 씨도 매번 이유가 있어서 토론 못했죠. 토론 못했으면 그날 어떤 선약이 있으면 다음에라 하자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응한 적 없어요. 역시 이번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토론 한 번 못하는 비대위를 믿는다는 게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 워낙 그 관련 근거를 대고 20일 설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번 설명했는데 이게 4일 동안 올라온 글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이번 설명에서 반박하는 거는 딱 요거 이정무 씨 이거 하나예요. 사실상 비슷한 거고 이정무 글을 갖다가 받아 쓴 거고 나머지는 거의 설명회를 반박한 자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번만큼은 사실은 반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토론도 못 할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봤습니다. 120동 스카이 라운지에 대해서 원벨님이 이 설명회 끝나고 쓰신 글인데 설명회 중에 쓰셨습니다. 보니까 6시 24분이면. 자, 방금 유튜브를 들어보니 120동의 스카이 라운지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며 121동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맞는 건지요? 라고 질문했어요. 비대위 카페에다. 이게 맞다 틀다 옛날 같은 누군가가 엄청 맞습니다, 틀립니다, 한영계가 사기쳤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허건 최소한, 저 다음에 노줄래, 그 다음에 이정무 부조합장은 이 댓글을 달아줘야죠. 특히 이정무 부조합장. 아무도 댓글을 지금까지도 못 달아요. 4일 지났는데. 근데 하나, 이 제이현 김,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설명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재건축해서 다른 어떤 조합은 야 부담금이 0원인데 34평 가는데 우리 조합은 왜 2억 내라고 그래? 나쁜 놈아. 이렇게 막연하게 무조건 비교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아주 멍청한 짓을 해요. 이렇게 용산 레미안 더 센트럴은 A동 B동이 있는데 그 연결 브릿지, 그 20층에 연결 브릿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스카이 라운지가 2층에 있답니다. 카페도 있고 소파, 휴식 공간이 있대요. 여기에. 자, 여기는 왜 있어야 있는지를 이 양반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가 되고 가능하다라는 걸 얘는 모르는 거예요. 제이현 씨 똑바로 들으세요. A, B 두 동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그 20층에 스카이 브릿지잖아요. 그리고 20층에 공용부 시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하는데 AV인이 20층을 못 들어가죠. 오직 A동, B동 주민만 가죠. 그러니까 별도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어요. 아저씨, 아줌마. 예? 그런데 우리는 동이 20몇 개죠. 동마다 어떤 해당 동 아니면 특별한 방문자에서 해당 동이 열어준다든지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일동 주민이 같은 원벨리에 121동 1층 현관 출입이 안 됩니다. 원래 안 돼요. 요즘 좋은 아파트 못 살아보셨어요? 응? 자, 그런데 어떻게 별도 엘리베이터 없이 그러면 모든
단지 3,000세대 한 10,000명의 그 조합원들이 그 해당동 121동 스카이라운지 가기 위해서 그 주민들하고 얽히고 섞고 매번 그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해당동 121동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요. 우리는 부대 시설을 그 예부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거는 개방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피트니스 센터나 사우나 이런 거. 왜 지하는 개방 안 하는 줄 아세요? 자, 예부인이 지하로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부한테 개방을 해야 되려면 예부인한테 우리 출입 카드를 줘야 되잖아요. 지하에다 어떻게 지하 예를 들어서 뭐 램프 차 들어가는 길 외에는 어디로든 지하를 못 내려가요. 다 카드,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하는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개방을 해야 돼요. 예부에.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아크로 리버파크나 여기 같은 경우도 다 예부에 있는 개방 시설들은 별도로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121동에다도 저 스카이라운지 별도를 설치하면 여기도 1층으로 예부인이 바로 별도 엘리베이터 있으면 바로 진입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 34층까지 스카이라운지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제이현 씨 이런 걸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이정무 씨가 이 댓글 못 달겠어요. 응? 결론입니다. 작년에 노즐레 부조합장 등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제가 설명회 한번 하면 난리 부르스를 쳤죠. 말이 되든 안 되든 아주 반박하고 시덕거리고.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반박 못 할 겁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믿지도 않을 겁니다. 응? 자, 그럼 반박도 못하고 토론도 거부하고 이 토론 못한 거는 워낙 자기네들 사기쳤으니까 이게 금방 뽀록 나니까 토론을 못해요. 그리고 반박도 못해요. 이런 비대위 앞으로 비대위가 뭐 편지를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아예 찢어버리세요. 보지 말고. 자, 그런데 이정무 부조합장이 반론을 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삼성상 공사비 증인 요구 거절해도 삼성은 공사 중단할 수 없다. 둔촌주공은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공사 중단해도 조합 책임이지만 온베일리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완료해서 분양 수입으로 삼성이 공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할 수 없다. 소설을 써요. 소설을. 내가 지난 3일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공사 중단이라는 게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계약서에 있어야 되죠. 계약서에 있습니다. 공사 중단은 어떤 때 해야라. 그런데 계약서 아무리 뒤져보세요. 공사비를 제때 못 받아서 공사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계약서는 대한민국 재건축조합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사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삼성이 공사를 지연시키면 계약상 손해배상 3% 336억 외에 또 손해배상 청구하면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요 두 개에 대해서 요 노즐레 또 아는 체 하죠. 노즐레는 저는 뭐 전문가 아니라 쳐요. 그러면 노즐레는 전문가인가요? 노즐레 여기 두 딸 아빠 여기 부매니저예요. 비대 저 카페 똑같은 주장을 해놨어요. 아마 이정무 씨 보고 뵙겠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두 딸 아빠 설명 잘 들으세요. 그 글 쓰느라고 한참 길게 썼던데 고생했던데. 자, 지금 삼성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이유 불문하고 그냥 조합장이 직무정지되고 비대위가 조합장 왔어. 둔촌주공처럼. 야, 니네하고는 어차피 공사비 협상도 안 되고 기분 나빠. 그래, 내가 물을게. 손해배상. 자, 우리 계약 해지하자. 그리고 나는 공사 중단했어. 그리고 내가 투자한 건 우리 이제 정산하고 끝내자. 그리고 손 들어버렸어요. 손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삼성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겁니까? 공사 중단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현대건설이나 다른 데 데려다가 이 공사 시킬 수 있습니까? 기간 안에? 불가능하죠. 둔촌주공도 SH공사, LH공사까지 불러서 공사를 시킬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설령 삼성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삼성이 딱 공사 중단하는 순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둔촌주공처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2,500억? 그래 알았어. 제발 공사 좀 해줘. 나 좀 살려줘. 결국은 또 둔촌주공처럼 우리 비대위 조합장 임원 다 그만둘게. 내가 잘못했다. 백기 들고 완전히 아작낸 다음에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서에 명쾌하게 삼성이 지금 이대로 가면 공사 중단을 해도 조합이 잘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둔촌주공 계약서입니다. 원벨리 계약서입니다. 제가 한번 물을게요. 두 딸 아빠 노줄래 이정무 씨, 당신들 이 둔촌주공 계약서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죠. 세상에 이런 거를 원하는데 계약서를 하나 안 들여다보고 둔촌주공이 어떻다 얘기하는 거, 조합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말 여러분 믿을 겁니까? 자, 문제는 둔촌주공 계약서는 지분제입니다. 그 다음에 원벨리 계약서는 도급제입니다. 이것부터 일단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도급제하고 지분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도급제는 시공사는 공사만 합니다. 분양가 결정, 분양 수입, 분양 손해 다 조합이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지분제는 분양을 시공인사가 합니다. 물론 분양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합이 서류를 내고 분양 승인을 받고 분양 행위를 분양 공고까지 다 내죠. 왜냐하면 그거는 조합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은 시공사가 다 해주지만 그 서류는 다 절차는 조합이 밟아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인 분양 책임은 시공사에 있어요. 지분제라는 거는. 그래서 시공사가 분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공사하고 조합원에게 대물로 줍니다. 대물이 뭐냐? 아, 너는 대지 지분 20평인데 거기에 뭐 150%, 약 30평 아파트를 공짜로 줄게. 이런 겁니다. 대물로. 이게 지분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평수를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남은 수익을 시공사가 챙겨가는 게 이 지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급제고요. 시공사는 공사만 하는 거고 여기는 지분제입니다. 이 뒤에 이 계약서 있지만 조합원 분담금 그 납부 일정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둔촌주공 지분제는 조합원 부담금을 입주 시에 10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에. 근데 원벨은 어떻게 돼요? 계약금 처음에 뭐 10%가 내고 중도금 6번 10%씩 6개월마다 내고 잔금 뭐 30%가 이렇게 내죠. 이것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입주 시에 100% 내니까 처음 계약서 상에 지금 둔촌주공이 2년 2개월 공사했지만 애당초에 조합원들한테 부담금을 받지 않아요. 공사비를 안 받게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안 받게. 자, 여기 공사 범위 20일 제가 설명했죠. 둔촌주공 계약서 보면 여기 한번 보면 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변경인가 포함해서 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종 변경 뭐 10번을 했던 최종 인가한 그 인가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첨부의 공사비 포함 항목 공사비로 한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무 부조합장이 요 내용을 보고 야 우리 준공할 때까지 최종 사업시행 인가 난 걸로 이거 공사 계약 범위가 돼 있는데 왜 너 중간에 6번 변경했다 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공사비 청구했어? 그래서 못 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설계 변경 등 건축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따른다. 그러니까 공사 범위는 나는 최종 준공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범위를 정해놓은 거고 여기다 설계 변경 등 중간에 건축 계획이 변경되는 그 변경 내용에 따라서 공사비를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벨리에는 이 조항이 없었죠. 이 2조에 2조 1항에 이거 없었어요. 변경에 따른다라는 게. 대신 여기 5조 원벨리 계약서입니다. 5조의 공사비 범위 및 비용 부담에 따로 있다고 그랬죠.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가 협의하여 변경 내용에 따른다. 공사비용 범위하고 비용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별도 항목을 빼내서 5조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도급인가 협의하여 변경 내용에 따른다. 비용을 주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둔촌주공 계약서 지분제 계약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오다가 제5조의 대물 변제 비율로 공급하는 지분제 방법이다. 사업 시행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지분제 딱 못이 박혀 있죠.
여기 보면 사업 재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사업 재경비를 을이 먼저 투입합니다. 을이 먼저 지금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사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공사비뿐이 아니고 조합이 필요한 제반 사업비도 다 얘네들이 먼저 은행에서 빌려다가 투자해줘요.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의 제5조 대물변제 기준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 봉지시설 등을 갑에게 공급하며 아까 정해진 평수만큼 주라고 공짜로 주고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 재경비로 충당한다. 시공사는 여기에 한마디로 다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시공사는 자기가 일반 분양에서 다 가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꼬박꼬박 공사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원비는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대물 변제니 뭐니 사업 시행 방법에서 뭐 여기 보면 뭐 도급인이라고 있어요. 도급인. 갑걸도 도급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급 계약서 이게. 수급인은 이제 그 삼성이 되는데 어디를 봐도 지금 지분제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시공사가 뭐 사업 경비를 다 끌어다가 일단 다 투자하고 아파트도 짓고 그 다음에 분양해서 이 아파트 조합원들한테 뭐 몇 평씩 다 무상으로 주고 남은 거를 우리가 챙겨간다. 이런 조항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도급제입니다. 자, 조합원 분양 한번 볼까요? 이게 그 둔촌주공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도금 없이 입주 시 100% 납부하기로 한다.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 시점 및 납부 방법 등은 이렇게 입주할 때 100%.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뭐 2년 했지만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 내가지고 지금 공사비로 안 줘도 되게 계약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둔촌주공은. 그 다음 언밸리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하면 2020년에 계약한과 동시에 10% 내고 나머지 6번씩 6개월마다 내고 그 다음에 잔금 내고 이걸로 지금 매번 공사비 준다는 거거든요. 줘요. 이정무 그 부잡장 얘기했어요.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공사 중단 안 해도 되고 저기는 공사 중단해야 된다? 아니 계약서에 저기는 중도금 이렇게 안 내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한번 볼까요? 둔촌주공계약서입니다. 분양 시기, 분양 금액, 분양 방법, 분양 절차 등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착공실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디 조항에 보면 반드시 해당 일까지 분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밸리 같은 경우는 분양 일정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넌 착공 신고하고 바로 분양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양 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로 충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도급제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양 방법, 분양 시기 모든 것들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못 받아 안 받아. 근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착공하고 30일 내에 착공하고 6개월 안에 이 모두 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지금 1년 뒤에 하든 2년 뒤에 하든 지금 계약서상에는 네가 분양을 언제까지 해서 분양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고요. 계약서에. 이게 둔촌주공인데 대물 변제 면적이 조정. 면적이 조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 공사비가 뭔가 왕창 늘어났어. 왕창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상평수 30평 주기로 한 거를 뭐 25평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면적을 조정한다는 게. 아까 대지 면적의 뭐 150%를 조정해 150%를 준다. 20평이면 30평을 준다. 그게 대물 변제 비율이라는 겁니다. 비율도 조정하고 면적을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해요. 지분제도. 그러니까 분양 일정이 늦어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거나 뭐 이러면 대물 변제 면적을 조정해서 무상 면적 축소하거나 공사비를 인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둔촌주공이나 우리 언밸리도 계약서상에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32조. 둔촌주공이 공사 중단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둔촌주공 계약서인데 딱 이거 2항 요거예요. 1항은 갑이 을이 잘못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요 2항은
갑이 잘못해서 을이 해지하는 건데 딱 요겁니다. 여기 하나 보면 어디에도 일반 분양이 좀 늦어졌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분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지금 분양이 늦어졌어. 아직도 분양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을 지금 공사비로 못 써요. 한 1억 5천, 6천 정도 투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합원한테 또 추가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비로 냈었는데 그것도 계약서에 입주할 때 100% 내게 돼 있어요. 공사비 못 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디에도 공사 중단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빌리 계약서는 뭘까요? 온빌리 계약서는 이렇게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의 본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 수급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도급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약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 계약 조건 위반이 뭐예요? 예를 들어 공사비 조정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했어. 6번이나. 공사비 2천억 달라고 그래. 근데 아까 이정무 부조합장처럼 야, 뭔 소리야. 공사비 이 계약서 2조에 보면 최종 사업시행 변경가까지 네가 공사하기로 됐는데 못 줘. 이거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거죠. 그리고 돈을 못 받으면 우리는 약정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중단해도 우리가 조합이 잘못한 거예요. 자, 더 결정적인 거는 온빌리 계약서는 이게 지금 둔촌주공 이런 게 없어요. 사업 경비의 대여 및 대여 중지 등이라고 18조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면 42조 사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 징구를 위한 가처분 변경 총회가 지연 시 수급인은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그 기간이 경과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 경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온빌리 계약서에는 돼 있어요. 자, 이건 사업 경비를 이때 42조 사항에 따라서 이거 안 해주면 사업 경비를 안 해줘요. 안 줘. 자, 그런데 본조에 의한 대여금 지급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조 요 1항에서 사업 이제 시공사가 사업 경비의 대여를 중단했어. 중단한 사유가 42조 사항에 의해서 중단하면 이거 보세요. 지급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삼성은 재공사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명쾌하게 계약서에 있다고요. 계약서에. 자, 그러면 42조 사항만 뭔가 이게 위반하면 이제 바로 되는 거죠. 42조 채권 확보예요. 채권 확보 뭐예요? 나 2,500억 추가로 공사했어. 근데 이건 못 줘?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얘기예요. 사업 경비가 지금 삼성은 늘어났다고 해. 2,500억. 근데 이정무 부조합장은 10원도 못 준다고 그래. 도금의 책임이 총 수입을 초과할 될 경우 수급인에 대한 채무 변제 가리점 총일 결제에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부과하거나 공사 일정이 지정되는 범위에서 수급인이 공사 범위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줘? 42조 1 사항을 여기 다른 추가 부담금 징구를 위한 가리점 총회를 개최를 안 해줘? 그러면 사업 경비의 대여를 중단해버리고 사업 경비 대여금을 지급 중지한 사유가 생기면 바로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다. 자, 공사 중단 얘들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삼성이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둔촌하고 둔촌중공하고는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 이제 아셨을 겁니다. 지금 노줄래, 아까 무슨 두 딸 아빠 이정무 씨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둔촌주공이 2024년 4월, 금년 4월에 공사 중단했습니다. 근데 공사 착공은 우리보다 두 달 빠른 2020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고 지금까지 2년 2개월 동안 공사비 받지 않고 열심히 지분되기 때문에 공사했어요. 지금까지 약 50% 했다고 그러니까 1조 6조 원 투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리보고서나 보면 한 40%? 그래서 한 1조 한 2, 3천억, 3, 4천억 정도 투입은 됐어요. 자, 일반 분양 아직 안 했어요. 조합원 부담금은 입주할 때 내요. 그래서 공사비를 10원도 못 줬어요. 자, 그런데 이 금년 4월경에 정상적으로 갔으면 4개월 있으면 8월쯤에는 일반 분양에서 드디어 이제 수입이 왕창 들어와요. 왕창 한꺼번에. 그리고 이때는 이 일반 분양 이제 입주 날짜가 짧으니까 6개월 단위가 아니고 한 2개월, 3개월 단위 아니면은 프로테이가 20%씩 이게 납부해요. 그러니까 돈이 금방금방 들어와요. 4개월 뒤면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이때 한국 부동산의 토지 가격을 분양가 상한 토지 가격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송파구청의 분양가 승인을 심의 중이야. 그러니까 이 심의가 끝나서 8월이면 분명히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시점인데 아니
시공사가 2년 2개월 동안 10원 안 받고 잘 하다가 이제 4개월 뒤면 이제 공사비 왕창 받을 수 있는데 왜 갑자기 2021년 뭐 20년 이때 중단하지 않고 2년 2개월 있다가 내일 모레 분양해서 수입 다 들어오는데 이때 왜 중단했을까요? 이게 공사비에 앉아서 중단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문 어디를 봐보세요. 둔촌주공이 공사비를 못 봐서 중단했는지 어디에도 그런 거 안 나와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전 조합장이 2020년 6월 달에 5,600을 그냥 기습적으로 올려주고 사퇴해버리고 비대위가 장악을 했습니다. 새 조합장, 새 조합 비평부를. 그런데 비대위가 돌아가지고 이 시공사하고 허구한 날 싸움박질만 해요. 이제 시공사가 도저히 이게 얘기가 안 돼. 근데 이때 시공사는 5,600을 증액했지만 평당 493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금년 폭증을 했어. 아주 자재비나 인건비가 폭등을 했어.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493, 5,600 올렸지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최소한 수천억을 더 올려받아야 되는데 요 비대위 출신 새 집행부하고는 뭐 씨알이도 안 막혀. 아예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대위 출신들하고는 해봐야 공사비 진짜 뒤지게 고생하고 수천억을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럼 뭐 2판 4판인 거죠. 그런데 그냥 5,600억 이 비대위 출신 새 집행부는 5,600억을 인정을 뭐 이것도 못 해주겠다라고 총회에 열어가지고 이거를 5,600억 올려주는 걸로 취소하는 총회를 해서 결의를 해버려요. 이 총회를 2월 달에. 그리고 시공사가 반발하니까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해버려요.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이 집행부가 못하겠다고 지금 간만 보고 있었는데 딱 이거 하니까 그냥 중단해버리죠. 요 두 가지가 직접적인 공사 중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공사가. 그러니까 시공사는 지체상금 물 각오하고 그냥 중단한 거예요. 공사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를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면 공사비 증액은 가능하지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계약은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어느 조합도 없습니다. 이런 표준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 상가 입찰 관련입니다.